안녕하세요, 돈나무 누나입니다. 오늘은 최근 상한가를 친 G2파워라는 업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영상을 준비하고 있는 8월 12일 기준으로 G2파워 업체의 시총은 약 743억 원입니다. 주식시장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있는데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네이버 증권에 나와 있는 기업 개요를 보면 이 회사는 2010년 12월 17일에 설립이 돼서 수배 전반, 그리고 태양광 발전 시스템 등 충전기기 연구개발 및 제조 생산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요즘 핫한 태양광 및 전력설비 시스템 개발업체네요. 회사의 기술은 정부로부터 신기술 인증, 신제품 인증, 조달 우수 제품 인증, 혁신 제품 인증 등 다양한 인증을 받았고요. 조달청을 통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대한 공급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2022년 4월 1일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공시사항에 따르면 상장된 주식수는 368만 6,835주였어요. 주주 구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공시된 반기 보고서상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보면 김영일 외 가족들과 자기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여기 사진 보시면 김영일 님이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고요. 김영일 님 자녀와 배우자, 자기 주식에 합계해서 약 42%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석 4번을 보시면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2022년 1월 11일 54,156주의 배우자 지분을 회사에 무상으로 증여를 했고요. 이 부분이 자기 주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주식이란 G2파워가 G2파워의 주식을 취득하는 건데요. 그러나 무상으로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주석에만 공시되어 있고 자본 항목 증감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최재 주주님의 이력을 보면은 다음과 같은데요. 연세대 전기공학 박사를 하셨네요. 역시 이공계가 짱이네요. 요즘에 이제 코스닥 상장사들 그리고 최근에 테마주들을 보면 역시나 대표님들하고 주주분들이 거의 100% 이공계입니다. 현재 문과와 이과를 고민하는 수험생분들은 무조건 이과를 추천합니다. 전 문과지만요. 2021년도 말에 사업보고서를 통해서 매출 형태를 살펴보면요.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수배전반이라는 제품입니다. 수배전반, 태양광 발전 시스템, ESS 등은 G2파워의 핵심 기술인 부분 방전 감지 기술을 적용한 CMD가 탑재되어 있어서 공공 조달 시장 내에서 경쟁업체 제품 대비 경쟁 우위를 보유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주요 매출처를 보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배 전반,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경우에는 전량 공공기관에 조달 납품하고 있고 공공기관은 매우 다양합니다. G2파워가 상장하는 당시에 관급공사 의존도가 높아서 G2파워 공모 흥행에 부정적인 입장들이 많았는데요. 정부는 이런 관급공사 입찰 과정에서 최대한 여러 중소기업에게 기회를 주려고 하다 보니까 관급공사에 쏠린 매출이 상장을 하게 되면 줄어들 수가 있어서 실적 유지가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여전히 G2파워의 약점으로 제기되는 부분인데 반대로 생각하면 관급공사는 한 번 한 업체가 전문성을 갖추게 되면 사실 다른 업체로 바꾸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관공서와 일을 하기 위해서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실적 증명서 같은 것들을 이제 첨부를 해야 되는데 기존 업체의 실적이 워낙 출중하다 보니까 사실 타 업체의 접근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즉 하는 놈들이 다 해먹는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재무성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도 기준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보면요. 매출액은 190억, 290억, 374억으로 꾸준히 상승세에 있어요. 2020년 기준 영업이익은 299억인데요. 2021년도 기준은 296억으로 비슷한 수준인 반면에 당기순이익은 21억에서 5억으로 하락을 했죠. 이건 아마도 영업의 손익에 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살펴봤더니 금융비용 중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무려 28억이나 손실이 났네요. 파생상품에 투자를 했는데 이게 지금 많이 떨어져서 평가손익이 마이너스인 상태인 것 같아요. 평가손익이기 때문에 아직 실현된 것이 아니니까 버티면 올라가겠죠.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이렇게 꾸준히 매출이 상승을 하면서 이익을 내고 있는 양호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최근에 상한가를 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무상증자 때문입니다. 무상증자는요, 말 그대로 무상, 즉 대가 없이
주식수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조달된 자금이 없어요. 따라서 장부상으로는 기업의 가치를 의미하는 총 자본은 변동이 없습니다. 회계상 기업 가치는 그대로인 거죠. 다만 이 총 자본에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항목 내에서의 변동이 있을 뿐 총 자본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본 항목들 중에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수 곱하기 한 주당 액면가액인데요. 무상증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자본 항목 중에서 자본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대체시키면서 한 주당 액면가액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주식수는 늘어나게 됩니다. 참고로 액면 분할이랑 비교를 해보면 액면 분할은 주식수는 늘어나되 늘어나는 비율만큼 액면가액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자본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즉 액면 분할은 자본금은 그대로고 무상증자는 자본금이 증가합니다. 그러나 둘 다 총 자본에는 변동이 없어요. 즉 자본 내에서의 변동인 거고 총 자본과 자본금을 구분해서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무상증자를 통해서 자본금이 늘어나면 이 자본금은 배당 등을 통해서 외부로 유출이 안 되고요. 주주들이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기업의 자본이 충실화되고 기업의 재무구조가 더욱더 견고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장부상 총자본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는 변동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G2파워의 무상증자가 실시된 8월 10일 이후 G2파워 주가가 사흘 연속 급등을 했고요. 이 기간 주가는 68%나 뛰었습니다. 그렇다면 주주의 기업 가치에는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가가 저렇게 뛰었을까?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무상증자로 주가가 상승하는 결정적인 이유는요, 바로 주식의 유동성 상승 때문입니다. 보통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에는 주식수도 적고 가격도 높아서 거래량이 적고 가격 상승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무상증자 실시를 통해서 유통되는 주식수가 늘어나게 되면 주식의 한 주의 가격도 내려가면서 우리 같은 개미들도 살 수 있게 돼서 주식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아스플로, 이노시스 등 업체도 무상증자를 실시함에 따라서 상한가를 기록한 바 있고요. 양지사라는 업체는 이 무상증자 계획이 있을 거라는 소문, 기대감만으로 상한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주를 가지고 있던 주주가 4개의 주식을 갖게 되는 것이지만 기업 가치, 즉 총 자본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게 맞아요. 이론상으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잘 몰라서 몰리는 건지 작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무상증자만 떴다 하면 몰리는 매수세 때문에 금감원에서도 이 무상증자가 기업의 실질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면서 투자자에게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무상증자로 매수세가 몰린 다음에는 다시 주가가 또 급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G2파워도 결국에는 이제 무상증자 후에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고요. 이런 걸 아예 모르고 산 개미분들은 이제 또 당하셨겠죠. 안타깝습니다. 물론 회사가 정말 가치가 있으면 보유를 하고 있다가 무상증자를 통해서 주식을 더 받는 게 유리하겠죠. 근데 이제 회사 가치가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투자를 하는 것은 좀 유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돈 되는 얘기는 다 아는 돈나무 누나였습니다. 돈나무 누나와 함께하는 여러분들 모두 부자 되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은 필수인 거 아시죠? 그럼 안녕!